우리가 기본 이 생각부터 우리가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납세자연합회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금은 경제적 자유와 역행한다. 따라서 저희 한국납세연합회 같은 그런 시민단체도 이 세금은 경제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사실 정부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옥죄는 것이 세금이고, 세금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누나 아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가능한 낮게 운영할수록 민간의 영역을 넓혀주고 민간의 본성과 자유를 늘릴 수 있고 거기에 최대한 힘을 입을 수 있는 이런 터를 통해서 경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을 우리가 강구하고, 자금 정권에 자기 있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말하자면 산타클로스 대통령 같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쓰는 건 보입니다. 어린이할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출을 늘리면 산타클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것의 욕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상당히 부담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사정으로 또 개인의 향락을 이뤘던, 투자를 이뤘던 엄청난 부채를 끌어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서요, 부채를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최소한도 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부담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국민이 그대로 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모든 국민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국가 부채와 개인 부채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눈을 들어주고 봐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꾸 조세 부담률이 낮아서 세금을 올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겁니다. 유럽은 의료나 보험이 거의 공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나 유치원까지 합해서 민간이 차지하는 것이 대다수 아닙니까? 이런 곳에 나가는 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을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세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또 뭐냐면 국방의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돈도 안 받고 몸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1인당,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이 보통 6천만 원 평균 된다고 그러는데 1인당 6천만 원이라도 주고 60만 원 운영해보세요. 그 세금을 받아서 전부 월급을 주면 GDP 대비 대략 2%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조세 부담률이 그대로 올라가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단순히 조세 부담률이 OECD에서 나온 그 숫자만 갖고 나중에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중에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은 국민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보면은 GDP 성장률이 우리가 예전에 고도 성장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나 한편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9시 뉴스에 세금이 주요 메인 뉴스에 떠온 적이 없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고도 성장기에 세금은 마이너한 뉴스였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세금의 증가보다 높으니까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가 됐습니다. 세금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 정부에서 두드려졌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시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의 법인세는 우리 정경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이름부터 때문에 이 국민이 오조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몇십 년 세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첫 시간 가면 꼭 물어봅니다. 법인세가 뭐냐고. 그냥 단순히 법인이 내는 세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요, 법인 소득세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지연된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로 이름을 바꿔서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세금 이름을 바꿨으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 법인에 대한 책임을 법인은 법이니까 내고요. 법인은 소득세 또 내는 줄 알아요. 소득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도되는 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은요, 이 신고가 한 70만 개가 법인세 신고합니다. 그 중에서 2017년도에 1340개 기업, 사실 우리 코스닥, 코스피 다 합해서요, 그 등록된 게 2289개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1340개 기업이 법인세 전체 중에서 68.7%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동연 국정님께서 25%를 세워 올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99.7% 우리 기업이 아무런 영향이 안 받습니다. 이번에 올려도. 몇 개 기업만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식의 나왔었죠. 그런 사실은요, 25% 정도 받는 그것이 68%의 세금을 내는 천여 개 기업에 되니까 사실상 완전한 증세인데도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오도되는 면이 상당히 있다. 결국 OECD 대비 우리나라 법인세는요, 10년 전에 23위에서 2018년에 11위 꽁충 튀는 그런 상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에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다른 나라도 일부 유지내지 조금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올려가지고 그 종전에 2009년도에 26위에서 2018년에 19위로 이렇게 또 꽁충 튀는, 그래서 소득세 부담을 느끼고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상속세율 구조는 조금 이 현 정부하고만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조정하지 않는 것도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기업 상속은 최대한 65%죠. 어떻게 금덩어리, 땅덩어리, 빌딩 덩어리보다 주식보다 더 크게 세금을 더 우대받아야 합니까? 기업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전부 결합해서 그야말로 경제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을 금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 땅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세금을 더 65%가 떼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 국가의 국제 비교로 봐도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을 소득세율 정도보다는 내지는 그 이하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산세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참 좋은 발표자께서 해주십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가 과세 표준을 움직이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막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움직이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율이라는 게 원래는요, 세금이 갑자기 팍 오르면요, 그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 정부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려서 세금이 부담이 늘었는데 거기다가 더 올려요. 거꾸로 된 그런 공정시장가의 비율에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도 이게 뭐냐면,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세금이요, 매년 올랐다 내렸다 하면 이게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률을 70%라면 70% 유지해 놓고, 70%가 현재 시가에 대비 대략 70%는 내두고, 물가 오르는 거, 집값이 오르는 거 정도만 올려야 돼. 그거보다 그 범위를 더 올려버리면 증세입니다. 그 증세는 발표자께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물가 수준 이런 것보다 더 올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증세는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증세 역할을 해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위배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수준보다 훨씬 더 올렸죠. 발표자께서 말씀한 거는 15% 정도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물가나 여러 가지 받을 때 의도적인 과표현실. 과표현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민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면은 그런 요소가 많아고 합니다. 저는. 과표현실화를 어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증세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안정적으로 그걸 구조적으로 유지할 정도로 돼야 되고, 어떨 때는요, 오히려 집값이 내리면요, 공시가를 내려줬었지 않았습니까? 과표보다도 실제 가격보다 낮은데도 내려주기도 하는 것은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정부가 할 게 아니다.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정부는 이게 2008년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 줄 보세요. 종부세는 담세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한 중간보다 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등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 된 과세만 되면 재산세가 전부 정부에 뺏기는 거다. 원본이 잠식된다 그랬어요. 20년만 있으면 그때 세율이 20%면 다 뺏기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 이하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못 내리고 2%까지 내려줬었죠. 2008년도에. 또 그런 마당에 보면 밑에 조세원칙 크게 사각형 위에서 보면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 과도한 세부담을 하고 보편성 모집에 위배되고 본래 이미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는다. 또 밑에 가면은 IMF의 공고라고 하면서 단일세율 체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초과세율세라서 더 가격이 높다고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간다. IMF에 공고한 것은 보유세는 단일세율이었다.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해 동시에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세례를 합산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의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가구 주택은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일가구 주택은 투기적이거나 투자의 동기로 보유하겠다는 게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거기다 많이 내리면 여기 줄줄 쳐놨습니다만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맨 밑에 가난한 납세인자, 어려운 사람들, 또 노인들 여러 가지 분들에게 조세 세부담이 없는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를 싹 사라지고요. 그때보다도 2008년에 개정된 전보다 최고세율로 보면 3주택인 경우는 더 많이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조세당국이 한입 갖고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 조세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대통령 무슨 조세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의 입을 돌려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하려고 하지만 세금은 국가가 선수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선수인데 국가가 선수와 감독을 다 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비효율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조세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상황이 많다. 이것을 정리하고 감사합니다.